네,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에 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1시 10분 이후부터 해서 약간은 꺾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마무리가 오긴 오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좋을까요? 저희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오늘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방긋 웃을 수 있는 건 미국 쪽에서 또 훈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3대 지수도 올라갔고 엔비디아, 기술주, 반도체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또 AI 기대감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전력 수요 관련한 이슈들 또 나옵니다. 전력 설비주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전력 설비주 일단은 여전히 이슈는 끊기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도 풍부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랠리 나타내면서 신고가 영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상반기처럼 엄청난 강한 상승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하반기 이후에는 매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서부터 상당 부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매출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또 그러면 또 걱정하는 게 항상 우리 과거에도 보면 조선주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많은 섹터가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공장을 엄청 캐파 시설을 확대했는데 그다음에 수주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전력 설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공장 증설된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파른 상승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예전에 그 상반기 때만큼의 시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들어가도 될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식지 않는 AI 빅사이클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상반기에 놓쳤다면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날이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력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맞아요. 있고, 네. 오늘도 단독 보도이긴 하나 지금 우리나라 전력 부족한데 인프라 바뀌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로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산업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온기가 이미 다 반영이 되었는가? 저는 그래도 80에서 90%는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그 10% 남았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현재 위치에서의 이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해당 섹터의 대장인데 여기서 지금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강한 시세를 내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한 2주 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전선주들을 좀 보는 게 맞다. 특히나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은 지금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이제는 전력기기도 좋긴 하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전선주 쪽에 한 표를 더 던져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AI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K전선 변압기 수출액도 10년 내 최고치 찍었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쪽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선주 쪽에 좀 더 표를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정리를 같습니다. 하는- 저는 네. 우선은 전력기기 쪽은 일정 부분이라도 지금은 좀 챙겼다가 다시 이제 시세가 날 때 진입을 하시더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좀 약한 레벨단은 좀 보이는 쪽, 그러니까 패턴적으로도 강한 힘을 보이기보다는 조정의 어떤 부분을 좀 보이는 종목군들은 우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겨보자, 현금화하자 이러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전력설비 이슈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건설, 중소형부터 대표주까지 또 묶어본다면 참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원전도 있고 최근에 또 뭐 이슈 나오는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참 많은 댐 관련된 이슈까지 여러 개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소형주와 또 대형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요. 유창희 대표님, 네. 건설주들이 부각을 받긴 합니다. 오늘 시세 자체가 크게 나진 않는데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동안 못 갔던 건설주 이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건설주들은 아직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18주, 뭐 19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얘기 있고, 또 부동산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재건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면 뭐 과거와 같이 엄청난 인하는 아니지만 조금 금리 하락을 한다면 뭐 PF 관련해 가지고 이 불안감이 조금은 좀 잦아들 수 있지 않겠는가의 어떤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좀 반응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될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재건축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이것 조금 해제한다고 해서 건설사의 매출이 엄청 폭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수익성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다라면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살 자의로 오명을 입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손실 부분을 이제 자회사 이남인가요? GS 이니마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책에 기인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길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댐 건설 관련해서도 뭐 엄청나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지만 실제 이게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는 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매출부터 해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뭐 오늘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크게 시세가 나는 쪽을 보면 신원종합개발, 뭐 상지건설 이러한 쪽 약간 작은 테마주들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형주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대형 건설사들 앞서 유창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 오명을 좀 벗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회복의 시그널 나타나는 쪽,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쪽 최근에 주가 많이 회복세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 기대감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미지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압축을 조금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국내 어떤 이 건설 경기에 대한 바람에 의해서 주식들이 상승하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중동이라든지 북미,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어떤 플랜트 사업까지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들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재무 건전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다수의 중소형 건설사들 혹은 관련주들의 재무제표를 좀 보고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없을 뿐더러 현금 유보율도 낮고 부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은 그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이유가 됐든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걸 빌미로 증자에 대한 부담을 좀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형주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는데 대형주 안에서도 저는 해외 매출 좀 비중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DC 현대산업개발도 좋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쪽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건설이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영역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은 삼성 E&A가 저는 이쪽에서는 가장 좋다. 삼성 E&A는 화공과 비화공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 건물을 지어주는 쪽과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삼성 E&A가 더 좋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쪽 건설 시장까지 주목을 해봤을 때는 삼성 E&A 이런 플랜트 관련해서 또 성과 낼 수 있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네요. 건설주가 소외주의 반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도 우리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테마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님, 네. 그 재건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미국의 대선 지지율 따라서 요동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도 주말 사이에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쟁 이슈 혹은 휴전 협정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서 재건주의 시세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주 관련해서는 최근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EU가 이제 한 36조인가를 일단은 배정을 하겠다고 했고 올해 급한 대로 하반기에 한 6조 정도 배정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러우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면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이 좀 빠르게 좀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좀 가시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혜를 있을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러우 전쟁의 가장 큰 그 비용을 댄 나라는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EU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다 가져간다? 전 그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통신 인프라가 깔린다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철도가 깔린다라면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철도 차량을 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정 부분은 좀 일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재건 산업이 뭐 1000조내 얼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안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서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비롯해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올라갔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훈풍이 국내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략 꾸준히 한번 챙겨가도록 할게요. IT 투톱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17만 원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음봉인 건 살짝 아쉽긴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은 국내 반도체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조금 더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조금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의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코스피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파생 상품에 따른 어떤 착시 현상으로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모래로 쌓은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내 변수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지면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수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상승이 상승률만 보면 굉장히 반갑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다지 지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IT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다음 주의 흐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보면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시 또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섣불리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대형주 위주로만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해당 분야의 대장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가장 좋은데 그 안에서 보면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그 대장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2등주, 3등주까지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를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주까지요. 지금 만약에 본다면 대장주 위주로 보자. 뭐 IT 투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소분양단 안에서도 각 섹터별로 대장주 그쪽을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네. 어쨌든 낙폭이 과대한 섹터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네. 쪽도요.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은 어느 쪽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만약에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등을 줬으니까 이제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3바닥이 됐든 2중바닥이 됐든 혹은 기간 조정을 줬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력이 확인되거나 지난번에 폭락이 좀 과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화면 잠깐 보신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폭락이 나오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신용잔고가 20조 원 가까이 있었던 게 지금 16조, 17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한 3조 원 정도가 신용잔고가 급감을 한 것이고, 이게 대부분 아마 반대 매매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한 1조 6천 원 정도, 코스피가 한 1조 한 3, 4천 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가벼워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시장이 좀 흔들면서 어떻게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 어느 쪽에서 이제 주도주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의외로 코스닥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빠져 있거나 좀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예를 든다라면 뭐 PSK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뭐 제우스, 뭐 유진테크, 뭐 FST 같은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을 지금 당장 사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흐름을 본다라면 7월부터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본다라면 외국인 기관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러면 트리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 삼성전자가 다시 뭐 9만 전자를 향해서 간다든가,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해주면서 또 엔비디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여준다든가, 여러 가지의 혹은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등등의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좀 외국인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하는 자신감이 있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약간 시간 필요해 보이네요. 반도체 쪽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는 게 실적주가 될 텐데, 오늘 시장이 좋은 가운데 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아가는 쪽들도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 다 우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또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의류주 안에서는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리포트 열어봤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 정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이야기 해볼게요.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의류주도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오늘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처럼 신고가 찍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참 고민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패턴을 놓고 보면 한국항공우주, CS윈드 이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좋은 호실적을 네. 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넷마블 아마 오늘 가지고 계신 오늘 분들은 정말 화가 급락이죠? 날걸요. 네. 정말 여기저기서 저도 이제 좋다라고 말했던 기업인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선의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잭스비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 실적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상황. 그러면 화장품과 이제 의류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화장품은 우리가 기대감이 워낙 높은 쪽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실적과 숫자를 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다분히 조금 힘에 붙일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좀 처졌었던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도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점을 찍어줘야 될 건 그 의류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로 좋게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지금 이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시기보다는 실적 나온 이후에 추적 관찰하시는 게 더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일단 화장품 쪽을 저는 조금 더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펌텍코리아라는 용기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저밸류를 찾아야 된다면 저는 이 펌텍코리아가 가장 또 좋은 저가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만드는 펌텍코리아 말씀해 주셨고요. 의류주보다는 화장품 쪽 우리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침 또 화장품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화장품도 실적이 또 뭐 다양합니다. 못 나온 쪽도 있고 잘 나온 쪽도 있고요. 유창희 대표님 이게 좀 궁금하네요. 아모레퍼시픽은 또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어제 급락하고 오늘도 추가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기업을 차라리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국콜마처럼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잘 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실적 잘 나온 기업을 봐야죠. 잘 나온 거? 특히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에 호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네. 상당 부분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줬죠. 그러니까 일부 충족을 못해준 게 아니라 정말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좋아지겠지 하면서 저가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준 게 여전히 중국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고 이게 다행스럽게 이제 한국콜마는 좋은 실적이 나와주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중국 관련된 쪽의 사업에 치중된 기업들은 아직은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비중국향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VT라든지 이런 기업은 또 뭐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보신다라면 여전히 이제 비중국향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가격적인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고 나서 반등을 줄 때 본다라면 의외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좀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완벽하게 미용 의료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하이브리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화장품 안에서도 실적 잘 나온 기업을 보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 또 개인들이 이거를 연속으로 좀 많이 담고 있어서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마침 그리고 파마 리서치 얘기가 나와서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또 원픽이기도 했어서 네. 8월 6일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20% 이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또 신고가 진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거 여기서 AS 받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남은 어떤 이 30%의 비중은 저는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이렇게 충족시켰던 것은 이번이 이제 거의 처음인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한번 기대감을 갖고 체크해볼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이쪽에 한번 시간 좀 더 쏟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일단 날아오르긴 합니다. 2차 전지주 계속 저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확인된 건가 이거 질문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사실 대다수긴 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테슬라 훈풍에 힘입어 오늘 올라갑니다. 매우 기쁘기도 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다 같이 강세 나타내죠. 본격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잠깐의 상승일까요?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오르고 있다는 쉬고 거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서 이 해당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상황 속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움직이는 것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쪽은 약간 저조한 상황.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또 이제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나왔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는 걸까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상황이라 오늘의 상승 반락에 대해서 너무 이제 행복 회로를 먼저부터 돌리시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만약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이쪽보다 더 많은 쪽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수급은 들어올 수 있겠다. 대신에 단기 수급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이제 더 원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세, 혹은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참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산업군에서 전기차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느끼고 있는 터라.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의 반등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움직여줘야 그래야 이제 추가 반락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또 개별 이슈 속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봤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는 다음 주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얘기하는 동안 또 실적 하나 나와서요.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정도 하락했네요. 영업이익은 무려 또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게 오늘 주가에 또 힘이 또 빠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주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적에 대한 영향도 크게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8월 2일에 출연하셨을 때 바로 지난주죠. 에코프로 BM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수익률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이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도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공략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크게 네. 두 가지였거든요. 없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포트에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앨범알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리튬 공급에 대한 조절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 공급을 조절을 해서 단가를 좀 맞추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많은 쪽에서 보면 저는 호재의 가능성으로 저는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어서 만약 없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BM은 지금의 위치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전 저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16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 말씀해 주셨습니다. 16만 원 선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고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유창희 대표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기차 화재 언급을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뭐 관련한 회의를 하겠다라는 네. 이슈도 있어요. 근데 무서운 이슈이긴 하지만 또 여기서 뭐 한중 NCS 같은 냉각 쪽 네. 여러 가지 관련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커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더 빨리빨리 더 커지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벤츠의 이번에 사태가 제2의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3,000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라시스 배터리가 선택된 게.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더 커져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기차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소비자가 모르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제품,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이라는 게 있죠. 근데 배터리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획일화를 해놔야지 좀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성을 내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이 배터리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된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혹은 유럽의 국가들, 미국의 국가들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커지는 게 길게 봤을 때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성장 모멘텀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배터리 화재가 뭐 벤츠만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기아도 레이인가요? 레이 EV 모델도 좀 화재가 났었고 뭐 EV6도 화재가 났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또 화재에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뭐 나노팀 같은 경우는 화재 그 열폭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 대주전자 제로처럼 그 고성능 배터리 뭐 길게 뭐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또 이런 이런 배터리 또 화재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볼 만이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창희 대표님 원픽 있어서 그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YC 오늘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계속 외부 뉴스에 의해서 HBM 맞아요. 통과했네, 안 했네, 네. 뭐 나오고 있는데 거의 통과한 거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3 통과를 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도 컨콜에서 3분기서부터 인도를 할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YC 매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500억에서 2021년 3천억대로 6배 이상 성장을 했고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장비를 공급한다고 했죠. 이게 작년 매출 비중의 한 30% 이상, 거의 40% 가까운 규모인데 YC가 삼성전자 쪽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95% 정도 되고 웨이퍼 검사 장비 매출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스트, 테러다인과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YC 같은 경우는 완전히 후공정이 아니라 생산하기 직전에 이제 웨이퍼를 검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P3, P4 반도체 공장을 조금 더 빨리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꾸준하게 좀 매수로 들어오는 게 좀 있고요. 지금 경고가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워낙에 이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월요일에 그 조정을 받았었던 13,000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목표가 2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장 원픽 YC였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